좋은 아빠가 되려면 1/040 802 저는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 그리고 4살 난 늦둥이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요즘 세태에 비하면 국가 장래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셈이지요. 이 세 아이를 기르면서 나름대로 느끼고 터득한 점과 비록 실천해 보지는 못했지만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집안 청소를 자녀들과 함께 해보시죠. 저는 집안 청소에 아주 정말 신물이 납니다. 지금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모든 물건을 두는 자리 이외에 있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두기 때문에 별로 청소할 일이 없으며 먼지나 부스러기 정도 치우면 됩니다. 그런데 자식이 생기면서 따라다니며 정리정돈해야 합니다. 거기에 집사람까지 한몫 거듭니다. 아마 천성인가 보다고 지금은 포기하고 삽니다만 갈수록 가관입니다. 자식 놈이 좀 크면 제 앞가림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기대한 제가 잘못입니다. 한때는 화도 내고 어지러운 책상과 책장을 뒤집어 놓곤 몇 분 내 다 정리하라고 호통치기도 했지만 별 효과가 없습니다. 매번 화낼 수도 없고 하여 1년 전부터는 집안 청소 날을 정하여 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기 방은 스스로 정리정돈하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끔은 힘든 일은 도와주곤 합니다. 다만 청소한 다음 날 바로 원위치가 되어 눈에 거슬리는 광경이 계속되지만 참고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열쇠가 달린 투명한 박스를 만들어 베란다에 두고 눈에 보이는 물건은 죄다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물건을 찾아갈 때는 용돈을 줄이든지 아니면 번 돈으로 사게 사가게 하든지 할 작정입니다. 신경질 내며 혼자서 하는 청소보다는 함께하는 청소가 자녀들의 올바른 습관을 들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어 좋습니다. 2. 가끔은 시장에 함께 가고 좀 더 용기를 낸다면 특별 메뉴 한두 번은 직접 해보시죠. 저는 미식가도 아니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저 배고플 때 김치에 밥이면 되고 급하면 라면도 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 시장에 가본 기억이 거의 없으며 음식은 등산 가서 해보는 요리 외에는 전무하였죠. 기껏 라면 끓이는 게 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늦둥이를 보면서 자주 시장에 가게 되었고 가끔 토요일에는 밖에서 혼자서 맛있게 먹었던 음식을 생각하면서 만들어 저녁을 책임지곤 합니다. 시장에서 새삼스럽게 저 자신이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지만 자녀분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며 아빠가 사준 호떡 한 개는 성장한 후에 큰 추억거리가 될 것이며 저녁 식사 한 끼 책임지면 마누라가 제일 좋아합니다. 3. 자녀 또는 가족과 함께 자주 여행을 떠나보세요. 저는 여행이라기보다는 산행을 많이 했습니다. 돌도 안 지난 아이를 업고 겨울 설악산 정상에도 가보았고 5살, 8살 된 아이를 데리고 오대산 비로봉, 지리산 세석 산장을 당일치기로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첫째 아이는 10여 미터나 되는 폭포에서 떨어져 온동 바위 투성이인 낙하지점에서 천우신조로 살아난 아이이기도 하죠. 미끄러져가는 아이를 보다가 떨어지는 순간 저는 고개를 돌렸죠. 그 순간을 목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바위 사이에 있는 조그만 물웅덩이에 떨어져 기겁하며 일어서는 아이를 보고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새롭게 아이를 얻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때보다 자식의 소중함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첫째, 둘째는 이렇게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셋째는 아직 한 번도 산에 데려가 보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200m 떨어진 어린이집까지도 걸어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다리 아프다고 안아 달려고 조릅니다. 늦게 얻은 자식이라 더 예쁘고 귀엽고 하여 매몰차게 하지도 못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자녀만이라도 여행을 보내 보시지요. 낯선 곳에서의 여러 새로운 상황들에 대해 스스로 대처하는 가운데 독립심이 키워질 것입니다. 또한 집과 가족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 곳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4. 집에서 함께 자주 노래를 불러요. 저와 마누라, 그리고 둘째 남자 녀석 모두 음치의 극치입니다. 저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을 보면 부럽습니다. 그 노래가 기쁜 노래이건 슬픈 노래이건 아름답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첫째 딸이 부르는 노래와 늦둥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르는 생일 축하 노래 외에는 거의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첫째 딸아이 덕에 요즘 어떤 노래가 유행하며 2위 곡이 무엇인지 아는 정도가 모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항상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함께 부를 수 있도록 노래 한두 곡은 꼭 배워두고 싶은데 아무리 연습하여도 음정이 맞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사마저 잊어버립니다. 아마도 네 번째 사항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멋진 화음의 노래를 부르고 간간히 들려오는 기타나 피아노 등의 반주 소리가 나는 가정을 상상만 하여도 부럽고 즐겁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려면 2/040 822 5. 자녀와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을 갖거나 주 한두 시간은 선생님이 되어 보시죠. 자녀와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을 갖는 것은 자녀들의 책 읽는 습관을 길러줍니다. 책은 자녀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시킬 뿐 아니라 간접 경험을 통하여 상황 대처 능력을 길러준다고 봅니다. 저는 첫째 아이와는 같이 책을 읽는 시간을 많이 가진 듯 한데 둘째 녀석에게는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거의 책 읽는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4년에서 5년 성장한 뒤에 두 아이의 차이는 확연합니다. 첫째는 자기 스스로 책을 사서 읽는 데 비해 둘째는 아예 책하고 담을 쌓고 있어 강제로 책을 읽게 하나 별 효과가 없는 듯합니다. 자녀들 학교 공부를 가르쳐 보셨겠지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 교육은 엄마 몫인데 제 집안의 경우를 보면 공부를 가르치는 것인지 자식들하고 싸우는 건지 구분이 안 갑니다. 이런 경우를 몇 번 목격한 후 제가 가르치겠다고 나섰다가 쫄지에 멍청한 자식에 멍청한 아빠가 되고 학대받는 아동과 학대하는 부모 관계가 성립됩니다. 가끔은 매질도 하여 저녁에 잘 때 맞은 자리에 파스를 발라주기도 한 적이 여러 번이지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책을 읽는 시간, 자녀가 학생이 되고 부모가 선생이 되는 시간을 되도록 많이 가질수록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혹은 일요일에 1시간 반 특강 형태로 자녀와 함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첫째 아이는 성문 영어를, 둘째 아이는 매주 테마를 주어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자료를 요약하게 한 후 저와 함께 다시 읽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6. 골뱅이 아빠, 엄마가 되어보자. 가끔은 아니면 정기적으로 자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보시죠.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서 부모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고 아빠, 엄마의 말이 잔소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행동이나 대화가 점점 가족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이메일은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메일은 말로 쉽게 하지 못하는 솔직하고도 감정이 자제된 의사를 표현해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얼굴 보면 짜증나는 말 한마디에 손이 올라가고 떨드럼한 표정 하나에 자존심과 권위가 상한 듯하여 부모는 폭군이 되고 자녀는 마음의 창을 닫아버리게 되어 더 이상의 대화가 단절되지만 이메일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로 하여금 사랑에 관심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학교 시험이 끝난 날의 위로 메일, 집안 가족들의 생일날 무슨 선물을 할 것인지 묻는 상담 메일,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서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는 이유로 분해서 씩씩거렸던 다음날 아침에 보내는 위로 메일 등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위로 메일의 경우 자녀들의 솔직한 감정이 여과 없이 글로 나타나는데 어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녀가 왜 그렇게 했는지 사유도 모른 채 저지른 만행에 가끔은 반성도 합니다. 7. 자녀와 같이 가끔 데이트를 즐기자. 저는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항목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일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 있어 들은 얘기입니다. 엄마는 아들에게, 아빠는 딸에게 하면 아주 좋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당사자들만 만나는데 주인공은 항상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만나서 즐기는 일들도 자녀가 결정하게 한답니다. 그리곤 다른 가족들에게는 비밀에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끈끈한 정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저는 위와 같은 데이트는 해보지 않았지만 가끔 서점에 나오라고 하여 책 구경을 한 다음 한두 권의 읽을 책을 사주고 집에 함께 가는 길에 아이스크림이나 떡볶이 사주는 정도가 전부인데 이젠 데이트로 바꾸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8. 자녀와 함께 봉사활동을 가장 해보고 싶은 일이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아직도 용기가 나지 않는 테마입니다. CJ에서는 최근 사회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중 임원들은 정기적으로 양로원 등에 봉사활동하는 걸로 아는데 임원뿐만 아니라 임직원 가족까지 확대하여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아직도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창을 열기가 무척 두렵습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지저분한 노인네들, 보기만 하여도 소름이 끼치는 지체 장애자들, 온몸에 때가 끼어 있고 걸친 옷은 넝마 조각인 불황자와 노숙자들, 모두가 가까이 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이런 저에게 TV에서 소개하는 사회봉사자들의 모습이나 외국인들이 장애아을 입양하여 키우는 모습을 볼 때면 제가 한없이 작아지고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이서 지켜주고 도와주어야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마음의 문을 연 후 자녀들과도 함께하고 싶은 일입니다. 봉사활동이야말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하는 이웃으로서 함가세 더사세 함께 가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실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지만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저의 글은 이상입니다. 8개 항목 중 반 정도는 실천하고 있으니 50점 이상은 되는 아빠는 되는가 봅니다. 혹 귀하께서는 몇 점 정도 되시나요? 참고로 아빠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좋은 제안을 책에서 골라 아래에 옮깁니다. 선생님이 된 아버지. 나는 두 자녀를 둔 39세의 가장이다. 회사에서 항상 피곤하지만 두 녀석을 보면 새 힘이 솟고 사는 의미가 느껴진다. 그런데 요즘 큰 녀석이 나를 슬슬 피하고 내 눈치를 본다. 며칠 전 내가 녀석에게 산수를 가르치다 머리를 쥐어박았는데 그것이 아직도 마음에 맺혀 있는 모양이다. 공부를 가르칠 때 참으려고 해도 멍청하게 대답하는 녀석을 보면 나도 모르게 손이 먼저 올라간다. 그러니 녀석이 산수책을 뒤로 숨기며 나를 피하는 게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오늘 나는 녀석에게 산수를 가르치면서 새 제안을 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가 아니고 선생님이다.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렴. 나도 너를 학생으로 생각할게. 녀석은 재미있는 놀이처럼 생각되었는지 시익 웃으며 찬성했고 우리는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새로운 관계로 공부를 시작했다. 나는 자연스레 학생인 녀석에게 질문했다. 너희 아버지는 공부 안 가르쳐 주시냐? 이 선생님께 맡기게. 저희 아버지는요. 매일 머리만 쥐어박아요. 저는 맡기만 하고요. 야, 너희 아버지는 왜 그러시냐? 선생님. 아버지께는 말하지 마세요. 아이라서 단순해서 그런지 녀석은 나를 선생님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내가 너무 멍청해서 아버지가 그러시는 것 아니냐? 아니에요. 회사에서 화가 나서 들어준 날은 더 세게 때리시는데요. 나는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녀석은 자신이 나의 화풀이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로서 가르칠 때는 위축되어 있던 녀석이 내가 선생님으로서 가르치자. 선생님, 이것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며 마음을 열고 다가왔다. 그런 녀석을 보자 왠지 나도 선생님으로서의 품위를 갖추고 감정을 절제하며 산수를 가르칠 수 있었다. 녀석이 산수를 못 풀어 헤매고 있는데도 나는 이전처럼 화가 나지 않고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기다리는 여유가 생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실수. 나는 내 방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거실의 TV에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나는 벌떡 일어나 거실로 뛰어나갔는데 공교롭게도 거실 바닥에 놓여있던 물컵이 발에 걸려 컵도 깨지고 물이 다 쏟아졌다. 그 물은 아버지가 마시려고 든 보리차였다. 아니, 이 녀석이 물을 다 쏟았잖아. 좀 잘 보고 다니지. 너 눈 뒀다 어디 쓰려고 그러니? 내일 모레면 고등학생이 될 녀석이. 도대체 저렇게 덤벙대고 가벼웠어야. 쯧쯧. 만날 하는 쥐씨 어린애같이 칠칠 맞아서 원. 내 발에 난 상처엔 아랑곳하지 않고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이전에 실수한 것까지 다 끄집어내어 야단치는 아버지를 보고 나는 항변조차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다. 기말고사가 끝난 뒤에 여유감으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내 방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주스 잔을 거실 한복판에 두고 가서. 나는 영문을 모른 채 거실로 나갔다. 주스가 거실 바닥에 흉하게 쏟아져 있었고 아버지 바짓가랑이도 얼룩져 있었다. 내가 여기다 뒀니? 아버지가 짙은 눈썹을 꼬투 세우며 매섭게 물었다. 예, 이놈아. 너는 주스 잔도 하나 똑바로 못 두니? 왜 여기다 놔둬가지고 발에 걸리게 만들어. 에이, 녀석이 하는 일마다 왜 저렇게 변변찮은지 몰라. 쯧쯧. 나는 정말 변변찮은 놈일까? 이러다간 왠지 내 인생도 변변찮게 될 것 같다. 그런데,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왜 항상 아버지는 옳고 나는 틀린 것일까? 자녀와의 데이트. 나는 국민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여자아이예요. 하지만 나는 다른 아이들과 좀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고요?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멋진 남자와 데이트하거든요. 나에게 데이트를 신청한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아빠입니다. 아빠가 선영아 우리 데이트하자. 그러시면 약속 시간과 장소를 내가 정해요. 그리고 그날이 오기까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아빠와 나만의 비밀이에요. 만날 언니에게 아빠의 사랑을 뺏겨섰는데 나 혼자서 아빠를 독차지. 한다는 것은 정말 끝내주는 기분이죠. 그렇게 둘만 데이트하면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선은 언니랑 경쟁을 안 해도 되니까 마음이 안정이 돼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도 있고 전에는 언니가 먹고 싶은 곳으로 갔거든요.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건 아빠와 나만의 비밀이 생겼고 아빠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학교 친구들 이야기, 나의 꿈, 아빠에게 바라는 것. 그 어떤 이야기도 아빠는 진지하게 들어주셔요. 한쪽 눈을 싱긋해 보이면서 데이트를 신청하시는 우리 아빠 어때요? 참 멋있죠. 직선과 사선. 나는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무능하여 어머니를 고생시키면서도 항상 지나칠 만큼 엄격하고 고지식한 데다 잔정이라고는 없는 아버지였다. 사춘기에 들어서자 나는 그런 아버지에게 반항하기 시작했다. 일일이 아버지의 뜻과는 반대로 행했다. 마음이 한번 삐뚤어지니까 학교 성적도 떨어졌다. 아버지는 그런 나를 어미 꾸짖기도 하고 매를 드셨지만 나는 그럴수록 더욱 삐딱하게 나갔다. 나중엔 나 자신도 내가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이었다. 밖에는 눈이 소복소복 내리고 있는데 나는 창문에 백엽식물처럼 하얗게 낀 성에를 보고 있었다. 그때 아버지가 다가 오시더니 창문 성에에다 직선을 긋고 그 밑에다가는 사선을 하나 그으셨다. 이 직선은 사람이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이고 사선은 잘못된 길이다. 조금 어긋났을 때 빨리 마음을 돌이키면 제 길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계속 이 사선길로 가다 보면 올바른 길에서 점점 멀어져 제 길을 찾는데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단다. 얘야 너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니? 그렇게 물으시는 아버지는 평소의 엄한 모습이 아니라 눈물이 그렁그렁해 보이셨다. 마흔을 넘긴 지금도 아버지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감정이 없지만 눈물이 그렁그렁한 모습으로 말씀하시던 그 순간만은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얘야, 너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니? 하고 물으시던 그 음성이 계속 나를 따라다니며 교훈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